우리는 평생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번듯한 사무직으로 취직해야 평생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나앉게 될 사람들은 육체 노동자가 아닌 바로 에어컨 밑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 믿으셨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왜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게 쫓겨나고 있는 걸까요?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만만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6년 현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기계가 사람의 근육을 대신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는 일들을 기계가 빼앗아갔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펜을 굴리고 엑셀을 만지고 보고서를 쓰는 직업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우리의 땀방울이 아니라 뇌를 통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민국에서만 무려 345만 명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345만 명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구 전체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재앙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숫자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평범한 대기업 사무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배 안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꽃, 비용과 효율 때문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 즉 CEO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대 후반에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이고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게다가 하루에 딱 8시간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쉬어야 하죠. 가끔은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감정 기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한 달에 구독료 몇만 원만 내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불평불만도 없고 점심시간도 필요 없죠. 심지어 김 부장님이 일주일 내내 밤새워 만들던 시장 분석 보고서를 인공지능은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써냅니다. 엑셀 수백만 줄을 분석해서 오차없이 계산하는 건 눈 깜짝할 새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슬프지만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0대 가장 박 사장님은 최근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번듯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던 30살 아들이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토익 만점에 온갖 자격증을 휩쓸며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네방네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회사가 마케팅 문구 작성과 디자인 업무를 전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교체해버린 겁니다. 30명이 북적대며 일하던 부서에 이제 딱 3명만 남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뽑아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자 3명만 빼고 27명의 엘리트들은 전부 종이박스에 짐을 싼 겁니다. 아들은 지금 매달 나가야 하는 50만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밤에는 대리운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에, 아니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름 돋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34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공포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산층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거든요.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허리가 뚝 부러지는 겁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은 아파트 대출 이자 내고 100만 원은 생활비 쓰고 50만 원은 자식 학원 보내던 평범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당장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아파트 값은 연쇄적으로 폭락할 겁니다. 동네 치킨집, 미용실, 슈퍼마켓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됩니다. 왜냐고요? 월급쟁이들이 겁을 먹고 지갑을 닫아버리니까요. 동네 상권이 죽으면 자영업자도 망하고
결국 나라 전체의 경제가 마비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345만 명 실직 사태가 불러올 진짜 재앙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해졌길래 온 세상이 벌벌 떠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는 깡통 로봇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한 최신 인공지능은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을 단 몇 초 만에 뚫어버린 겁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은 이미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두꺼운 전공 서적 한 권을 번역하는데 전문 번역가가 꼬박 2달을 쓴다면 인공지능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문맥을 파악해서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내기까지 하죠. 은행의 대출 심사역,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심지어 컴퓨터 코드를 짜는 프로그래머들까지 지금 당장 짐을 싸야 할 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외우고 가공하는 능력을 스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스펙을 쌓으려고 수천만 원을 학원비로 쏟아부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리셋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실리콘밸리를 보십시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0만 명 넘게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지금 역사상 최고의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을 자를까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할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인공지능을 도입했더니 오히려 회사의 영업이익이 30%나 껑충 뛰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증명된 겁니다. 이 무서운 소문은 이미 한국의 대기업 회장님들 귀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고 좋게 포장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인공지능 도입 태스크포스를 미친 듯이 돌리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가 왜 자꾸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굳이 비싼 돈 주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키울 필요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진실입니다. 언론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희망차게 떠듭니다. 네, 물론 만들겠죠.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천재공학자 100명의 일자리는 새로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100명을 고용하기 위해 평범한 사무직 10,000명의 목을 무참히 쳐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경제 논리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지옥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명심하셔도 최악의 지옥불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자녀들의 직업관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아직도 자녀나 손주들에게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가 최고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환상에서 당장 깨어나셔야 합니다. 방대한 법정과 판례를 달달 외우는 변호사보다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심리 상담사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는 회계사는 1초 만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만 꽉 막힌 변기를 뚫어주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는 현장 배관공의 몸값은 앞으로 천정부지로 솟구칠 겁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컴퓨터만 쳐다보는 직업은 이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눈을 맞추고 손에 온기를 전하고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직업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직업이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빚부터 줄이시는 겁니다. 월급이 끊기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 가장 먼저 숨통을 조르는 게 바로 은행 대출 이자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면 은행은 절대 우산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우산을 빼앗아가는 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거나 은행에 달려가서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변동금리로 5%, 7%씩 막대한 이자를 내고 계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몰고 올 거대한 실업 사태의 파도에 여러분의 집과 노후 자금이 통째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20%에서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쥐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커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수중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겨울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직접 부려먹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무섭고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서 쩔쩔매셨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유튜브로 이렇게 제 영상도 챙겨보시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막상 부딪혀보면 별거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챗GPT라고 치면 나오는 그 똑똑한 인공지능에게 말을 걸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 먹을까? 내년 칠순잔치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사소한 질문부터 던져보십시오.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고 부려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뒤처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그 10분의 첫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345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평범한 중산층이 붕괴하는 이 끔찍한 미래는 먼 훗날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 안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경고음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울렸습니다. 단지 우리가 설마하며 귀를 막고 애써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부디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당장 밥상머리에서 자녀분들과 이 영상을 주제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똑바로 마주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이 거대한 변화는 평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부와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다면 그 대가는 여러분 가족의 눈물과 뼈아픈 가난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안과 빠른 결단만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